한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새로운 걸 배운 거 아니고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복습이고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좀 새롭게 배워가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유형인데 글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의 미정도 시구하기. 자, 일단은 우리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걸 먼저 볼게요. 3차 방정식을 준 다음에 한근이 뭔지를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근을 마이너스 1이란 걸 알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0이 되겠다. 그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봤을 때 요 마이너스 1을 한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얘를 대입하면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이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봤기 때문에 너네가 얘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a 값이 얼마인지를 찾고 그 a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뭔가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네요. 이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겠지? 두 가지 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될 거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다.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진짜로 저기다 대입하면 마이 자, x에 마이너스 1 넣을 거야. 마이 빼기 1 더하기 3a가 0이 돼야 돼. 근데 여기 우변을 계산하면 3a 빼기 a 빼기 a니까 일단 a가 나오고요. 숫자는 빼기 1 빼기 1이니까 빼기 2가 돼서 a 빼기 2가 0이구나. 그러면 a가 2라는 거를 일단 알게 됐어요. 그죠? 어차피 자, 그럼 a가 2가 되면 저기다가 2를 넣었을 때 개수가 1 마이너스 2 a가 2니까 그리고 여기는 3, 6이 되죠? 3, 6 그리고 혹시 빠진 거 있는지 한 번씩 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 우리 뭐 대입할지도 이미 알아.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 1 마 3 3 6 마 6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맨 처음 저 식을 봤을 때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맨 처음 식이.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뭐야? 우리가 해석은 했어. 해석은 3차 방정식 주고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대입하면 0이 되겠다. 혹은 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인수로 바뀌겠다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구하라고 하는 답변이 나머지 두 근의 뭘 구하래? 곱을 구하래.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은 뭐야? 나머지 두 근.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야, 3차 방정식에서 근은 총 3개야. 그 중에 한 근을 알려줬고 그 한 근은 어디 들어있어? 요 한 근은 여기 들어있죠. 그치? 근데 얘가 3차니까 1차 곱하기 2차니까 나머지 두 근은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두 근인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야? 두 근을 구해서 걔네를 곱하자. 그게 이제 두 근의 곱이 되겠고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어. 이원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근의 곱 6이죠. 왜 6이야? 두 근의 곱이 6이니까 분각에서의 관계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에서 두 근을 구해라가 아니라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분각에서의 관계를 써서 답을 6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똑같은데 근이 하나가 더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는 3차 방정식이니까 한 근만 줬어. 왜? 한 근만 줘도 1차, 2차 되거든. 근데 4차 방정식이면 두 분을 줘야 돼. 그래야 4차 방정식의 두 분이니까 1차, 1차 그리고 2차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방정식을 줬고
그 방정식이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1이랑 마이너스 1이 근인 걸 이용해서 a랑 b의 값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x가 1도 근이고 마이너스 1도 근이니까 쟤를 대입해도 얘를 대입해도 둘 다 0이 되겠죠. 둘 다 0이 되는 걸 이용을 해주시면 자, 1 넣었을 때 1 빼기 2 더하기 1 다 없어지고 a 플러스 b만 남네요. a 플러스 b가 0이다.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4가 되겠다. 4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연립방정식 풀어서 a, b를 구해줄 건데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b가 마이너스 2 a는 그럼 2 하면은 맞나? 맞고 여기다가 또 네, 맞네요. 이렇게 찾아봤죠. 이렇게 찾아뒀으니까 우리가 맨 처음 저 주어진 식을 1 마이 1 2 마이 하면 4차, 3차, 2차, 1차, 3차 다 있고요. 처음에는 1 대입해서 사용됐으니까 1 1 마일 0 0 2 2 0 해주시고 그 몫을 다시 마이너스 1로 조립해서 1 마이 2 마이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주어진 식이 x 마일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데 자 여기서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두 근은 여기 있고 나머지 두 근이 여기 들어있겠죠? 나머지 두 근이 여기 들어있겠죠? 근데 나머지 두 근의 합이 이 문제의 답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저기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에서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 나머지 두 근의 합도 이제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새로울 건 없고 우리가 근이라는 거를 2차 방정식 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입해서 0이 된다. 근데 인수를 받는다. 두 가지를 다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면요. 자 여기 별도.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인데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가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일단 중근을 갖는다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판별식이 0이다, 완전제곱식이다,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판별식을 쓰는 친구들은 16-4k가 0이니까 k가 4예요. 조금 더 이제 그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는 친구들은 4-k가 0이니까 k가 4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결국 중근을 가지려면 완제여야 돼요. 그러니까 k는 4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 있겠죠. 그렇지? 다 가능합니다. 어떤 걸로 하더라도.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k는 4라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얘가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3차 방정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러면 요거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될까요?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요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거죠. 결론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건 완제라는 걸 딱 알아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저 상황에서 중근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얘가 중근이라고 했을 때 K는 4라고 대답을 해요. 잘하는 겁니다. 그죠? K가 4면 어쨌든 얘 때문에 중근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이것만 중근인 게 아니야. 자, 봐봐. 만약에 K가 4이면 어떻게 돼요? 식이 x 마일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고 걔가 x 더하기 2로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1이랑 마이너스 2가 근인데 이 마이너스 2를 중근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5면 어떻게 되냐면 x 마일 하고
여기가 이제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잖아요. 근데 얘가 5랑 1, 그 중에 마이너스 1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 마일 곱하기 x 풀 5 곱하기 x 마일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똑같은 x 마이너스 1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x 마일의 제곱으로 한 번에 써도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 1이랑 마이너스 5가 근이 되는데 그 1이 뭐가 돼 지금? 중근이 되는 거지. 맞아요? 이거 이해되니? 뭐 이해하고 말 것도 없죠. 그냥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어. x 빼기 1의 제곱 x 더하기 5로 인수분해가 됐어. 얘를 정리를 했더니 x 마일의 제곱 x 플러스 5가 됐대. 그러면 당연히 1이랑 마이너스 5가 근인데 1은 지금 제곱이니까 중근으로 봐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해줘? 그럼 위에 거는 왜 중근인가요? 자, 위에 거도 사실은 x 마일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2잖아. 똑같은 거를 그냥 두 번 쓸 필요 없으니까 제곱이라고 쓴 거거든? 그럼 우리가 3차 방정식 아까 쌤이 뭐 얘기했었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라는 건 너가 0 또는 너가 0 또는 너가 0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0이면 1인 거고 얘가 0이면 마이너스인 거고 얘가 0이면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1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요 식을 쓸 때도 어떻게 해? x 플러스 2 중복되니까 이거 그냥 제곱이라고 쓰잖아. 그럼 근을 쓸 때도 똑같이 하라는 거야. 어떻게? x는 1이랑 마이너스 2가 근인데 마이너스 2가 중복이 되니까 그렇다고 여기다 제곱하면 안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2에다가 중근이라고 이렇게 써줘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던 k가 마이너스 5인 경우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k가 마이너스 5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면 요거를 인수분해했을 때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5가 된다고 인수분해를 하니까. 그러면 1은 두 개가 중복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 상황도 우리가 근을 이렇게 써보자면 1이랑 마이너스 5인 건데 이거를 x는 1이 중근인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5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근이라고 하는 게 근이 중복됐다라는 거야.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 나와야 돼. 근데 2차 방정식 근 2개 나와야지.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일 수도 있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걸 중근이라고 하지. 근데 서로 다른 걸 무시하고 그냥 근을 다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중복되는 것도 다 2개로 얘기할 때는 그냥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3차 방정식도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제곱을 인수로 갖는 경우예요. 근데 그 제곱을 인수로 가질 때 자, 선생님이 모든 3차식은 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냐면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정리하는 게 목표야. 근데 이러한 3차 방정식이 지금 이 문제처럼 중근을 가질 조건이 두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 뭐냐면 저 2차식이 뭐일 때 완전 제곱일 때 또 중근인 거죠. 2차식이 완전 제곱이면 중근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너네가 인수분해했던 요 1차식에서 근이 x는 3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봐. x는 3이 나왔어. 근데 요 2차 방정식도 3을 근으로 가질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얘가 이미 3을 근으로 가졌는데 얘도 3을 근으로 가지면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라 3이 중복이 되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2차식이 완제일 수도 있지만 1차식에서 나온 그 근을 누가 근으로 2차식도 근으로 갖는 경우 1차 근을 2차식도 근으로 갖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 이제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떤 fx라고 하는 3차식이 있는데 그 3차식을 너네가 x 빼기 알파 곱하기 gx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한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은 자동으로 1차식이 되는 거고 요 녀석이 자동으로 2차가 돼야 되지. 왜냐면 3차가 나오려면 1차랑 2차 곱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됐을 때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정리해줬어요. 얘가 이제 중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 판별식이 0이면 돼. 근데 누구의 판별식일까?
F는 판별식이 있을까? 3차식은 판별식이 없겠죠. 얘는 판별식이 없어. 누가 판별식이 있냐면 얘한테 판별식이 있는 거야. 그치? 2차식이니까. 그래서 이 G라는 식의 판별식이라는 의미로 DG라고 써요. DG. DG가 0이면 돼. DG가 0. 아, 요 녀석, 요 2차식의 판별식이 0이면 돼. 근데 내가 판별식이라고 했지만 딱 봐도 완제가 되려면 몇이 필요하냐 하면 그거를 써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 1차식을 0으로 만든 근이 알파지. 지금 이 상태면은 알파인 거죠. 요 알파를 어디다 대입했을 때? 2차식에 대입했을 때 0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G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0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여기다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랑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시키는 값이 아까는 어떻게 나왔냐면 K가 4가 나왔던 거고 요거를 만족시키는 값이 K가 -5가 나왔던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자면 이랬었거든요. 자, 처음에 주어진 3차식은 생략하고 x-1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인 거야. 자, 요 식을 딱 봤을 때 첫 번째 생각은 너가 완제여도 중근이야. 그러니까 k가 몇이어도 돼? 4여도 돼. 그치? 이렇게 하나 찾은 거야. 자, 두 번째, 너가 1을 근으로 가지니 그 1을 너도 근으로 가졌을 때 그것도 중근이야. 그럼 1을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4 더하기 k가 0이 되네. 그러니까 k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온 거지. 그치? 이해됐어? 어디가 이해됐어? 왜 1을 넣어요? 왜 1을 넣냐면 지금 얘가 근을 1로 봤잖아. 근데 얘가 근이 1이고 얘가 근이 2랑 3이야. 그럼 서로 다른 세 근이 되겠죠. 네. 근데 얘가 1을 가졌는데 얘도 1을 근으로 가져. 그러면 근이 1이랑 뭐 하나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것도 중근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곱하기 2차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만 중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랑 콜라보해서 같이 중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DG는 0이다, G알파는 0이다 이 두 가지인데 DG는 0이라는 게 너가 완전 제곱식일 때 K는 4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근으로 가지니까 그 1을 여기다 넣으면 1 더하기 4 더하기 K인데 5 플러스 K가 0이어도 중근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K가 마이너스 5라는 거죠. 됐나요? 이제 이해됐어요? 눈치가 있으니까 알겠지?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K 값이랑 요거를 만족하는 K 값이 서로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 삼중근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요 각각의 상황의 근의 형태로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요 위에 거 DG는 0이라는 건 뭐냐면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DG는 0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한 근 알파가 나오고 여기서 서로 같은 근 베타가 나오는 상황인 거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고. 자, 두 번째, G 알파가 0인 상황도 있다는 거죠. 요 녀석에 딱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한 근 알파가 나오는데 얘도 한 근 알파를 가지니까 다른 근 베타에서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요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할 건데, 자 여기는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지금은 선생님이 1차, 2차 꼴을 이제 보여준 건데 지금 요 식을 보면 그냥 3차식을 생으로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또 0으로 만들어주는 걸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대입해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수분해를 어쨌든 해도 돼. 근데 만약에 너네가 이걸 인수분해한다고 하면은 우리 이거 인수분해 테스트 때 이번에 7번 문제였거든. 뭐였냐면은 3차로 내림차순 했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보이는 거고 P로 내림차순하면 1차니까 인수분해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했었어요. 혹은 얘들아 너네가 여기다 뭔가를 대입해서 0이 될 때 P도 없어져야 되지 않니? P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2PX고 여기 2P가 있단 말이야. 몇 대입하면 P가 없어지냐면 -1 대입하면 P가 없어지죠. 맞아요? -1 대입하면은 -P 더하기 2P에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런 3차식도 기본적으로는 이거의 약수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풀마 1 넣고 풀마 2 넣고 풀마 P 넣고 풀마 2P를 넣어봐야 되는 건데 이걸 진짜로 다 하지 않더라도 일단 P가 없어지게 한번 대입해볼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가 됐든 -1을 한번 넣어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1 딱 대입을 했더니 마일
마이 p 플러스 1 더하기 2p가 되면서 p 없어지고 1도 없어지면서 0이 돼요. 그 말은 얘를 조립대법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0도 잘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국 인수분해된 형태가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p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저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봐야 돼요. 그냥 중근이니까 요 2차식이 판별식이 0이다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판별식이 1-8p고 걔가 0이 돼야 되니까 p 값이 8분의 1이어도 중근을 갖는다 이거야. 근데 이 경우만 있지 않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기서 나온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도 대입하면 은지야 되는 거 알겠어? 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어. 그러면 1 더하기 2p니까 2p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니까 p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p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보통 너네가 중근, 판별식만 생각하기 좋은데 요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고요. 모든 실수 p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분의 1과 마이너스 1 더해주시면 답은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는 게 요 5번 문제입니다. 뭐 처음에 봤을 때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어쨌든 까먹을 수 있으니까 중근을 판별식만 보면 안 된다. 저거 같이 1차도 같이 봐야 된다.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활용은 연습을 하고 싶은데 우리 오늘 나가야 될 진도가 있어서 오늘 좀 빠듯하거든요. 원래 테스트가 없는 날이라 금방금방 했어야 되는데 조금 걸려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번에 연습 문제는 스텝 1만 하는 거로 할게요. 일단은 스텝 2, 3는 우리 수요일날 같이 연습을 할 거라 혹시 내가 혼자 풀 수 있는 친구들은 풀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숙제는 스텝 1까지만 할게. 2학기 동안은.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 같이 공부하는 기운을 주십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데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의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너네가 1과 3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전개하면 됐었죠. 그쵸? 그런데 지금은 너네 어떻게 하냐면 합이 4니까 x제곱 빼기 4x 곱이 3이니까 이렇게도 쓸 수는 있잖아. 그치? 그리고 최고차가 1이 아니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걸 곱해주면 됐었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된 건 아니야. 근각계수 관계는 우리가 고등에서 배우는 거니까 일단은 근본은 이거라는 거죠. 근본 원리는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공식화하는 과정이 숫자 대신에 문자를 집어넣는 거. 그게 이제 대수입니다. 대수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마 알파, x마 베타라고 해. 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전개를 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상수항이 곱이 되고 1차 함계수가 합이랑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x제곱 계수가 1일 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근각계수 공식을 유도해서 이제는 요거 보고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었던 거란 말이야. 똑같아. 3차 방정식을 만들 때도 똑같아요. 만약에 근이 1이랑 3이랑 4라고 하면 너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마 1, x마 3, x마 4를 전개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거를 통해서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잖아. 그럼 이제 알파는 요렇게 씁니다. 알파 이렇게 쓰면 돼요. 순서가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끝나. 이거 지금 못하는 데는 없지만 베타는 요렇게 쓰면 됩니다. 요렇게 약간 숫자 3인데 앞머리를 기른 숫자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들어가죠. 요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감마는 뭐냐면 R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감마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근데 이거 뭐 내가 쓴 걸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인쇄대인도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는데 여기에 뭐 공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시작은 요렇게 내려가면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요렇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R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읽을 땐 감마라고 읽어요. 감마. 영어로도 감마입니다. 감마. 이게 이제 알파벳 할 때 그 알파죠. 얘가 이제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델타, 에타, 뭐 프로파 다 있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도 우리는 계수가 1일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를 전개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전개. 그리고 요거 전개하는 거는 우리 다항식 연산에 x플 a, x플 b, x플 c를 전개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x 세제곱으로 시작해서 a, b, c로 끝나는 거는 당연하고 x 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a와 b와 c의 잠깐만 합이죠. 여기가 합으로 들어가죠. a플, b플, c 이렇게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x의 개수가 스마일로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뭐라고 봐야 되냐면 x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봐야지. 마알파, 마베타, 마감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이 전개를 해주시면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x 제곱의 개수는 마알파 더하기 마베타 더하기 마감마인데 그거 그냥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거 스마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차피 마알파랑 마베타랑 마감마로 스마일을 하는 거라서 너네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너네가 알고 있는 대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들어가고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너네 세 개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 2차 방정식은 x마 알파랑 x마 베타를 전개를 하는 거였고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얘도 마이너스 합이었는데 여기도 어때? 똑같이 마이너스 합으로 나오는 거죠? 그치? 근데 그 부분은 여기서는 곱이 플러스였잖아. 왜 플러스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였는데 지금 세 개짜리에서는 하나 둘 세 개 마이너스 세 개 곱해지면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너네가 근거계수의 관계는 몇 차까지만 알면 되냐면 3차까지만 알면 되거든. 굳이 4차를 배울 필요는 없어요. 5차, 6차 다 마찬가지로 배울 필요는 없는데 근데 요거는 조금 알아둡시다. 뭐냐면 x마 알파, x마 베타 4차 방정식이면 x마 감마, x마 델타 이렇게 쓰거든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전개한다고 했을 때 4차항 나올 거고 상수항은 마알파, 마베타, 마감마, 마델타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다시 돼. 이런 식으로. 그러겠지? 만약에 근이 이제 5개야. 그럼 이제 쓰기 힘드니까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알파 5 이렇게 5개 있으면 이거 전개했을 때 x 5제곱 될 거고 상수항은 어떻게 되겠어? 마알파 1, 마알파 2, 마알파 3 다 곱하면 마이너스가 홀수되니까 마이너스가 남고 알파 1, 알파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상수 부분에 계속 누구랑 관련 있게 나와? 곱이랑 관련 있게 나오는데 2차 애들은 플러스로 나와. 그치? 2차 자산은 플러스로 나와. 홀수차는 마이너스로 나와.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전개하면 마이너스의 개수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홀수차일 때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짝수차일 때는 플러스로 나온다.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차항 개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합이랑 관련 있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x 4제곱에서 x 세제곱 개수도 이렇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감마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감마인 게 하나가 있겠고, 마이너스 델타인 게 있겠고,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x 세제곱의 개수가 똑같아.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플, 베플, 감플, 델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나 합이랑 부호가 반대로 나와. 언제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5제곱 마이너스 4x 4제곱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리고 17로 끝났어. 4개를 다 곱하면 17이라는 뜻이고 4개를 다 더하면 5개를 잠깐만 5차 방정식이잖아.
5개를 다 더하면 4란 뜻이야.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 3차도 똑같아. 4란 뜻이야. 근데 곱은 얘가 홀수차니까 17이 아니고 마이너스 17 이렇게 바꿔 생각해. 근데 이게 가끔 필요한 문제가 있어. 너네가 공수원을 배우는데 교과서에도 3차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가끔 4차나 5차를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합이나 곱 정도는 너네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교과서에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나 합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다음 차는 언제나 합의 부호 반대로 나오고, 곱은 부호가 짝수차 홀수차는 조금 다르게 나온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4차, 5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3차를 잘 공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3차 위주로만 보자면 여기도 마이너스 합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그대로 스마일 똑같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선생님도 알고도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거 난 분명히 알아. 여기 곱이 부호 반대인 거 아는데도 자꾸 답을 반대로 쓰게 돼.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곱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를 만들 건데, 자 여기 보면은 A로 시작하잖아요, 계수가. 근데 우리가 1일 때 공식을 만들었으니까 얘도 1인 상황으로 바꿔주면 돼. A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식이 x세제곱 더하기 a분의 bx제곱 더하기 a분의 c x 더하기 a분의 d가 되는데, 그러면 너는 합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묶인 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너는 그냥 그대로 스마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너는 굉장히 헷갈리지만 곱이 아니고 마이너스 곱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부호를 보면은 막을막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나오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뭐 유도하는 방식은 밑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저거를 전개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생각하기가 쉬울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예시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x세제곱 빼기 5x제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교재로 보셔도 되고요. 지금 x세제곱 빼기 5x제곱이니까 합은 부호를 바꿔야 되는 거지. 5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2니까 스마일 너는 그대로 2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요거 8이라고 해서 8 바로 쓰면 이제 틀리는 거야. 마지막은 곱이라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3차라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우리가 할 거는 2차 때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의 값을 구해라 하면 뭐 하면 되겠어? 통분하면 되겠죠.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이 되고, 베타 감마 올라가고 알파 감마 올라가고 알파 베타 올라가니까 여기가 스마일이 된단 말이야. 그쵸? 통분했을 때.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건데 분모가 마이너스 8이고 분자가 2니까 그냥 계산 끝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이런 거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마 알파 분의 1 나오면 너도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했을 때 너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될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계산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또 풀어볼게요. 좀 넘어가서 어우 시작부터 어려운 걸 시키네. 세제곱을 막 시키네. 자 그리고 이제 서윤이랑 소율이는 소율이는 아니고 소율이 중간에 왔으니까 서윤이는 이제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여기 같이 했었지. 그치? 그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게 뭐였냐면 요거 암산으로 너네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요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를 구하는 문제는 그냥 문제 한 편에다가 요 세 가지가 얼마인지를 잘 정리해 놓고 풀려고 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x세제곱 다음에 x제곱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너가 3인 거고 x의 개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0인 거고, 자 상수항이 아니라 상수항의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되니까 너는 이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겠죠? 네.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그냥 일단 정리를 무조건 해놔야 돼. 어딘가에다가. 그래서 저거를 보면서 계산할 겁니다. 자 이제 제곱인데 이것도 곱셈공식 다 까먹었지.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제곱을 해줘야 돼. 3개짜리 원점 제곱하면 각각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마일이 나오는데 스마일이 몇 개씩 나왔었냐면 2개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2 스마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플 베플 감이 3이기 때문에 9에서 요게 0이니까 빼기 0이 돼서 1번의 답은 9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은 그냥 저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요거 빼기 3알베가 요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되죠. 근데 요거를 이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알플 베플 감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알제 베제 감제에다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감마 알파 해서 이게 이제 정삼각형 공식이었죠. 인수분해서 요거 나오면 정삼각형이었어. 요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알플 베플 감이 얼마야? 3이죠. 3 곱하기 지금 요 값은 우리가 위에서 구했으니까 9라고 써주시고 너는 스마일 빼는 거니까 요렇게 해줘도 되겠고 근데 이게 문제에서 이걸 아직 안 구한 상태면 요거를 바로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속에 있는 거는 알플 베플 감을 제곱을 하면 스마일이 2개 나오는데 마이너스 1개가 돼야 되니까 빼기 3 스마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1번을 안 구하고 바로 구하는 거면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죠. 어쨌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하면 27이죠. 27.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요거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해설도 있지만 이걸 이제 1단에서 알려줄까 여기서 알려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 알려줄까. 공식이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알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알려줄게 지금. 딱 저 모양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식을 이용을 하면 이거는 처음 알려주는 거야. 성윤이도 예전에 한 적 없었어. 그래서 요거 공식이 있습니다. 딱 요 모양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하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생각보다 활용도가 많습니다. 단순히 여기서만 쓰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요거 기억할 때는 얘랑 누구를 곱하더라가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3차잖아. 이렇게 해야 3차, 3차 다 차수가 맞겠죠? 그래서 공식은 항상 차수가 맞아야 돼서 차수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원래는 증명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하고요. 자, 그러면 이 3번 같은 경우에 원래는 어떻게 푸나요?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푸나요?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3번의 기본 풀이, 원래 풀이.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알플, 베플, 감이 3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하면 감마를 옆으로 이항하면 돼요. 그럼 3 빼기 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베타 플러스 감마도 같은 원리로 3 마이너스 알파, 뭐 알파 플러스 감마는 3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거를 주어진 식을 순서랑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뭐 알파 베타 감마 한 번씩 다 빼는 거니까 정리를 해주고 나면 3마 알파, 3마 베타, 3마 감마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이제 얘를 전개는 해주셔야 돼. 이거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하나 들어가는 걸 생각해보자. 문자 하나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알파랑 3이랑 3 곱하면 돼. 그럼 뭐야? 마이너스 9 알파지. 그럼 같은 원리로 다른 애들 똑같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2개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너랑 3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플러스 알파 베타의 3배 했으니까 3 알파 베타. 그럼 다른 애들 똑같아.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알베 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7 빼기 9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0 빼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27 빼기 27 지워지고 3 곱하기 0 지워지고 빼기 빼기 5니까 5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똑같이 나오죠. 이게 이제 개념원리에 써있는 해설 방식이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알려주면 되게 편하게 할 텐데 이렇게 소화를 할 수가 있을까? 아니야. 일단 요거 잘 연습하세요. 요거 연습하면은 선생님이 요런 형태 다르게 계산하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알려줄게요. 자, 넘어가고. 자, 여기서는요.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얘네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똑같이 요거는 구해놓고 시작이야. 자 은지야 한 번 얼마야? 네? 요거 맨 위에 거 3 다음 마이너스 다음 1 요렇게 사전 놓고 시작해야 돼. 특히 마지막 거 부호 조심해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얘네 세 개를 근으로 받는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사실 2차 방정식에도 이런 문제 있다. 요거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주고 얘네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너네 두 개의 합과 너네 두 개의 곱을 구하면 돼. 그럼 여기서도 원리는 똑같아. 요 세 개의 합과 요 세 개의 곱과 요 세 개의 스마일 세 가지를 계산해서 그게 각각 얼마인지 찾으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가지고 합을 먼저 구하면 어떻게 돼요? 알풀, 베풀, 감풀 3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3 더하기 3이니까 6이야. 그치? 그러면 저 세 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x세제곱 빼기 6x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야.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저것 가지고도 우리가 스마일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가마 플러스 1 더하기 가마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세상에. 근데 이거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봐. 일단 알파 베타 베타 알파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알파 베타 여기서 하나 나오고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나오니까 아 이게 그냥 요거 하나 나오겠다. 그치? 요거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감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알파가 여기서도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하나 두 개 나오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 1은 1, 1, 1 해서 총 3이 나오고 어쨌든 계산 다 하면 돼요.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정리했을 때 얘가 이제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3 해주면 9 빼기니까 7 여기가 7이니까 그 다음은 7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지? 마지막은 곱인데 곱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다 곱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다 곱해주면 일단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올 거고요. 문자 그리고 문자 두 개의 숫자 하면은 알파 베타 나오잖아요. 근데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베타 감마도 나오고 감마 알파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스마일이 하나 나오겠지. 그리고 문자 하나에 숫자 하면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1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다 해보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1 해서 5 빼기 2니까 3 나옵니다. 얘가 3이니까 마지막에 플러스 3 하면 틀리는 거고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다항식 연산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 있어. 그래서 차근차근 전개를 하는데, 근데 얘들아 요거 그냥 전개하더라도 모양이 되게 공평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 베타로 나오면 다른 것도 베타 가마 가마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나올 거다 생각하면서 하면은 전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고요. 요거 연습도 해주셔야 되겠지. 자, 다음 거 넘어갈게. 다음 건 좀 쉽습니다. 혈렉은 자 마지막이야 오늘. 좀만 힘냅시다. 자, 이제 수업 또한 20분 남았어요. 24분. 자, 지금 여기서는요 한근이 1 플러스 i일 때라고 했는데, 자 이게 잘 생각해봐. 1 플러스 i를 근으로 가졌어. 그러면은 뭐 아마도 1 마이너스 i도 근으로 갔겠지.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은 개수가 실수거든. 이게 혈례근을 가질 조건이었잖아요. 특히 허근을 혈례근으로 가질 조건이 개수가 실수다,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를 근으로 갖는 걸 이용을 해서 쟤네가 근이니까 아까처럼 어떻게 하면 돼?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를 대입을 해서 a, b를 찾고 그거로 다시 조립을 1 플러스 i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 1 플러스 i나 1 마이너스 i는 조립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니?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방식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 때 저 혈례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저렇게 혈례근을 가질 상황이면 두 분의 합과 곱을 일단 구했어요. 일단은 두 분을 기준으로 했었어. 그럼 지금 두 분의 합이 2고 두 분의 곱도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x제곱 더 빼기 2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의 두 분이 1 풀마 i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된 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야, 얘만 1 풀마 i를 근으로 갖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3차 방정식도 1 풀마 i를 근으로 가져야 된대. 근데 우리가 모든 3차식은 1차 곱하기 2차 꼴로 만들 거잖아. 근데 보통 이제 다른 문제들은 1차를 알려줄 테니 2차를 찾아봐 이거였는데, 지금 반대인 거야. 그 2차식이 이거인 거를 알려줄 테니 여기에 들어갈 1차를 잘 찾아봐라. 지금 거꾸로 된 거지, 순서가. 얘가 그래서 더 쉬워요, 혈례근이. 혈례근이면 요거 2차를 찾는 게 아니라 1차만 찾으면 되니까 훨씬 쉽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거 당연히 x로 시작을 해야 x 세제곱이 나올 거고, 상수항이 b니까 상수항에 맞추지 말고 지금 x의 개수가, 저거 전개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4x가 나왔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x가 나오려면 얘랑 이렇게 해서 플러스 2x, 그러면 여기는 상수랑 곱해서 마이너스 6x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빼기 3이 필요하겠죠. 아, 플러스 3인가? 플러스 3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개수 비교해가지고. 괜찮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결국 저 3차식을 다시 1차 곱하기 2차를 만들었어. 그래서 보통 여기서 세 가지를 물어봐요. 다른 근과 나머지 기수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다른 근은 안 물어봤죠. 다른 근 물어보면 마이너스 3이 다른 근인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3이랑 1 마이너스 i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1 플러스 i만 줬으니까 요렇게가 이제 다른 두 근이 되는 건데, 문제에선 얘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를 전개를 다시 해주면 a랑 b를 찾아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전개하고 x 세제곱 상수하면 플러스 6, 그리고 x제곱 개수는 마이너스 4x. 자, x제곱 개수가 3 빼기 2야. 3 빼기 플러스 x. 그러면 a는 1이고 b는 6이니까 a 플 b는 7이다. 이게 이 문제 답이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 풀마 i 혹은 뭐 1 플러스 루트 3 이런 거 나오면 1 빼기 루트 3 근으로 갔겠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 2차 방정식에 있었던 요거 세워준 다음에 얘를 그러면 3차가 인수로 가져야 된다. 2차 인수를 알려주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근데 여기서 근데 근거계수의 관계를 썼네. 잠깐, 이 풀이가 요 밑에 나와 있는 풀이들은 별로 참고하기 안 좋을 것 같다.
이거 별로 참고하지 마시고요. 요거 제외하고 그냥 요런 방식으로 요거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진도는 마무리됐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문제풀 시간 별로 못 쳤는데 비가조건 똑같이 그 앞에 우리 연산 끝까지 한번 해보고 마무리해봅시다.